카카오뱅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익을 올린다면 납득을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카카오뱅크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됩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이틀 동안 진행이 되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음 날인 7월 22일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고 공모가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인 7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27일 화요일까지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은 일주일 뒤인 8월 5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나머지인 55%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증권사별 배정 주식수를 살펴보면 KB증권과 크레디트 스위스증권에 28%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에 20%, 한국투자증권에 19%, 하나금융투자에 3%, 현대차증권에 2%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와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은 일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수만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이 제일 많은 54%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한국투자증권이 37%, 하나금융투자가 6%, 현대차증권이 제일 적은 4%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반드시 보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카카오뱅크의 청약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공모주 청약 시 중복 청약은 6월 20일 이전 증권신고서를 신청한 청약에 한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6월 2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증권신고서에도 별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는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 청약을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청약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개설되지 않은 계좌는 청약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여권번호 등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되지 않은 계좌는 청약 자체가 불가능한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청약 증권사인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의 중복 청약 및 이중 청약이 불가능함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청약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PO답게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이 6시간인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균등 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이 참여하는 이번 청약은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하지만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배정하여 청약자 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균등 배정이 50%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에서 밝힌 방법이 증권사 공지사항으로 변경이 발생한다면 블로그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약 1,600만 주입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 39,000원을 적용하면 공모 금액은 약 6,400억이 됩니다. 지난 청약들과 비교를 해볼 때 SK 아이테크놀로지의 6,700억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단 1.7배가량 크고 빅히트 SK 바이오팜보다는 약 3.3배가량이 큰 규모입니다. 일반 청약자 청약 규모가 상당히 큰 청약입니다. 이를 시각화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청약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대형 IPO들과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뱅크는 기존 주식수 대비 약 16%의 주식을 공모를 하고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빅히트 카카오게임즈처럼 구주 매출이 없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각 증권사별 청약 수수료와 청약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식수가 많은 KB증권은 7월 23일부터 청약 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고객 등급이 골드, 프리미엄, 일반 등급인 경우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셔도 1,500원의 청약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전 공지 상황에서는 일반 등급만 1,500원의 청약 수수료가 부과되었는데 증권신고서에는 골드, 프리미엄 등급도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후불로 차감되기 때문에 1,500원을 미리 입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 시 한 주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KB증권은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청약일 전일인 7월 25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KB증권은 등급별로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가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증권사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청약 규모가 상당히 크기에 일반 등급 50%의 경우에도 최대 14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4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27.3억 원이 됩니다. 일반 50% 등급이라도 한도가 모자르는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혹시 한도가 모자르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일반 등급 100%는 29만 주, 200%는 58만 주, 250%는 73만 주, 우대 등급 300%는 88만 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88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무려 171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원래부터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정하는 특정 상품 가입 고객의 경우 청약 수수료가 면제됨을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바로 IRP 계좌입니다. IRP 계좌를 개설만 하셔도 청약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휴은행을 통한 개설, 온라인 비대면 개설은 청약일에 개설하셔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고객 등급별 청약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최대 9만 5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9만 5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18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 등급은 19만 주, 우대 등급은 38만 주, 최고 우대 등급은 57만 주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온라인 청약 시 청약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계좌 개설은 청약 기간 중에 개설하셔도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일반 등급의 경우 4만 5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4만 5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8억 7,800만 원이 됩니다. 우대 등급은 2배인 9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9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7억 5,500만 원입니다. 현대차증권도 온라인 청약 시 청약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청약 첫째 날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시면 마지막 날도 청약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대차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3만 1,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3만 1,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6억 500만 원이 됩니다. 우대 등급은 2배인 6만 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6만 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2억 900만 원입니다. 이번 카카오뱅크의 청약 규모가 크기에 제일 주식을 적게 받은 현대차증권의 일반 등급 최대 청약 주식수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사주 실권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수는 약 1,300만 주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직원수는 880명이고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단순히 나눴을 경우 5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기존 대형 청약이었던 SK 아이테크놀로지의 경우 1인당 배정 금액이 거의 4배에 가까운 21억 6천만 원이었지만 절반이 넘게 배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경우 1인당 평균 연봉이 SK 아이테크놀로지보다 조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사주 조합이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직원의 경우 퇴사를 하지 않는다면 1년 동안 보유를 해야 팔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높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이 배정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이 매우 많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미 행사가 가능하고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상당히 낮은 5천원 수준입니다. 임직원의 스톡옵션은 대부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공모가 산출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상출 방식은 선택된 가치 평가 방식에 따라 매우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수익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PER 방식이고 보유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PBR 방식과 여러 방식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뱅크에는 수익을 기반으로 한 PER 방식이 아니라 가진 자본을 바탕으로 한 PBR 방식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PBR 방식은 먼저 유사그룹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유사그룹의 PBR을 구하고 해당 그룹의 평균을 산출합니다. 상장하려는 회사의 자본을 계산하고 계산된 자본의 유사그룹을 통해 계산된 PBR 평균을 곱해 시가총액을 산출합니다. 구해진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평가가액이 됩니다.
주당 평가가액을 상장 주식 할인율을 적용하면 바로 희망 공모가액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기반 뱅킹 및 B2C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유사그룹을 선정하는 데 있어 기존 은행들과 지역 기반 은행, 지급결제 전문회사, 자산관리 전문회사, B2B 솔루션 기업들을 제외하고 유사그룹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정된 유사기업은 모두 해외 회사입니다. 모두 4곳의 비교그룹을 구하였고 비교그룹의 PBR을 단순 평균한 7.32 평균 PBR로 산출되게 된 것입니다. 구해진 PBR에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자본을 곱한 뒤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본을 더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카카오뱅크의 평가 시가총액은 22조 9,610억 원이 됩니다. 구해진 평가 시가총액을 상장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평가가액을 48,058원으로 구했습니다. 48,058원에 할인율을 18.8%에서 31.3%로 적용하여 최종 희망 공모가액 밴드가 33,000원에서 39,000원이 되었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의 주익수를 곱한 시가총액은 공모가액 밴드 하단 기준 15조 6,783억 원에서 18조 5,289억 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공모가가 33,000원으로 정해진다면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할 시 주가는 66,000원이 되고 시가총액은 31조 3,600억 원이 됩니다. 다시 30% 상승한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주가는 85,800원이 되고 시가총액은 40조 7,600억 원이 됩니다. 만약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39,000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할 시 주가는 78,000원이 되고 시가총액은 37조 6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따상을 기록하면 주가는 10만 1,000원이 되고 시가총액은 47조 9,900억 원이 됩니다. 시가총액 약 48조 원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현대차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9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삼성 SDI, 셀트리온, 기아차보다 높은 시가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산출된 공모가 33,000원에서 39,000원이 매우 적절한 가치라 하더라도 따상을 기록하기엔 매우 부담스러운 시가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희망 공모가 밴드 산출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유사그룹을 선정할 때 밝혔듯이 기존 은행들은 비교 대상으로 전혀 고려되지가 않았습니다. 해외 업체들만 유사기업으로 PBR을 산출한 것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지향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기존 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장된 우리나라 은행의 평균 PBR은 0.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사그룹으로 구한 평균 7.3과는 약 16.9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인 KB증권, 신한지주증권은 물론이고 카카오뱅크의 예상 시가총액보다 낮은 하나금융지주와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면에서 모두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만 비교를 하면 시가총액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DGB 금융지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보다도 매우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본과 수익 대비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가치 산정에 국내 은행들을 비교 대상으로 뽑으면 가치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기존 은행들과의 괴리가 매우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 산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높은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정한 4개의 회사는 모두 훌륭한 회사들입니다. 단순히 가진 자본을 제외하고 비교 회사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비교해보면 매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로켓 컴퍼니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시가총액으로 계산된 브라질의 팍세그로 디지털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카카오뱅크보다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뱅크보다 시가총액이 낮게 평가된 러시아의 핀테크 업체 TCS 그룹 홀딩스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카카오뱅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스웨덴 회사인 노르드넷 AB의 경우 카카오뱅크보다 시가총액이 약 4분의 1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노르드넷 AB가 더 높습니다. 즉 해외 비교그룹과 비교를 해봐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열세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이후 빠르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고객들이 돈을 맡기는 원화 예수금 점유율을 보면 카카오뱅크는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에서 2019년에는 2배에 가까운 큰 폭의 성장을 일궈냈지만 2019년 이후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는 대출의 점유율을 보면 2020년 말보다 2021년 1분기 말에 대출 점유율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차지한 9.1%의 점유율은 전체 대출 시장에서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출 시장은 기업 대출과 개인 대출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업 대출과 개인 대출은 거의 1대1 수준이고 카카오뱅크는 개인 대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대출도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경쟁하고 있는 개인 신용대출 부분은 대출 전체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6조 원의 대출은 전체 대출 시장 대비 0.8%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하고 폭발적으로 늘려나간다거나 기업 대출을 시작하지 않는 이상 개인 신용대출만으로는 많은 프리미엄을 부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익을 올린다면 납득을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유통 물량은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7,600만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로 참여하는 일반 청약자 약 1,600만 주가 있고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있습니다. 이 중 수요 예측을 통해 의무 보유 확약이 되는 물량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와 일반 청약자의 청약 규모를 합친 것보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 결과 유통 가능 비율이 27.01%가 됩니다. 27%의 유통 가능 비율이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매우 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으로 보면 공모가 상당 기준 5조 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는 공모가의 적절한 가치를 떠나서 기존 주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도하는지에 따라 주가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카카오와 일부 투자자들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이 됩니다. 넷마블과 텐센트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 동안 주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넷마블과 텐센트는 자신의 지분의 50%만 매각 제한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50%는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넷마블은 작년에 진행된 하이브 카카오게임즈의 주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지난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보유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유상증자까지 받아 주식수는 현재보다 늘어난 상황입니다. 넷마블이 하이브도 카카오게임즈도 한 주도 안 팔았던 사실은 상장일 카카오뱅크 매도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증권신고서에 매각 가능한 주주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 말 주주 구성을 바탕으로 빠져있는 주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예스24가 상장 당일 매각 가능한 주주입니다. 예스24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약 570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스24는 이미 지난 12월 주당 25,000원에 약 194만 주를 매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현재의 희망 공모가 밴드는 지난 12월 매각 당시보다 훨씬 높아 상장일부터 매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베이코리아도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베이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베이는 이베이코리아를 신세계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베이코리아가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이베이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직 이베이코리아의 매각이 승인되지 않았고 절차가 마무리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장 당일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만 약 930만 주입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 3,677억 원이 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장외 거래된 지분이라고 할 때 장외 거래 금액이 현재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기에 모든 소액주주가 상장일 바로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유통 물량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는 상장일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넷마블은 하이브와 카카오게임즈를 아직까지 매각한 전례가 없습니다. 공기업과 정부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우정사업본부는 상장일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매각이 진행 중인 이베이코리아도 매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스24는 상장일 일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 주주들 중 평단가가 낮은 주주들은 상장일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은 결국 전체 물량의 15% 미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4,5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해외 성공업체를 유사그룹으로 그리고 PBR 방식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상장 가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유사그룹의 PBR은 7.3이지만 국내은행의 평균 PBR은 0.43입니다. 국내은행 중 유사그룹 PBR 7.3의 10분의 1인 0.73을 넘는 기업도 없습니다. 최종 할인을 한 시가총액을 해외 유사그룹과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비교해봐도 고평가라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익의 대부분을 이자 수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시장의 절반 정도인 기업 대출은 취급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 대출 중 약 4분의 1 정도인 신용 대출에서만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늘어만 나도 아쉬운 점유율이 2020년 말보다 0.1%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희망 공모가 상당 기준 주당 가격이 39,000원으로 시가총액보다 주당 가격을 우선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저렴하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 실현인 구주 매출이 없는 점은 매우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이 약 3조 원이나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이 기존 대형 주주들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넷마블, 예스24와 텐센트입니다. 여기에 장외 주주들이 포함된 소액 주주 정도가 상장 당일 매도가 가능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실제 유통 물량은 3조 원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들의 매각이 0이라고 해도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과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만 해도 매우 큰 숫자가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의 의무 보유 확약 숫자입니다. 그리고 확약이 높아도 실제 배정 성향이 낮은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카카오뱅크는 65%가 넘는 의무 보유 확약은 기본이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복 청약이 되지 않지만 2일차 경쟁률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모든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한 후에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좋기를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하게 만든 영상이라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이 발생하면 영상에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